이번 영상에서는 국어 문장과 영어 문장의 짜임새를 알아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강법 저자 하상호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위와 같이 국어와 영어가 어순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어순 타령만 하면 백날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어순은 어순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순 이외에 이것이 다르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이 잘 모릅니다. 대부분 사람이 잘 모르는 이것이 무엇이냐? 난 널 사랑해. I love you. 위 두 예문은 겉을 보면 어순이 다른 것만 보입니다. 이제 속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위 두 예문에서 필요한 말만, 중요한 말만 남겨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유심히 보세요. 위와 같이 국어는 필요한 말만 남기면 사랑해가 남고 영어는 중요한 말만 남기면 I love가 남습니다. 남는 말이 다릅니다. 이는 곧 국어와 영어가 문장의 짜임새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잘 모르는 이것은 바로 문장의 짜임새입니다. 아직은 문장의 짜임새가 다르다는 말이 와닿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난 세 영상에서 동양과 서양의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동양은 관계, 서양은 개인이라는 거대한 차이점을 알았습니다. 관계라는 말, 개인이라는 말, 이 두 말의 의미를 우리는 확실히 인식했고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느꼈습니다. 국어는 관계 중심의 언어입니다. 나는 햄버거를 먹는다. 햄버거는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라 먹는 음식입니다. 가지고 놀지 않고 먹습니다. 음식이니 먹다로 표현합니다. 사람과 햄버거, 먹고 먹히는 관계, 요컨대 동사 먹다는 사람과 음식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질문입니다. A에서 나와 너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네, 그렇습니다. 사랑해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 동사 사랑하다가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사 사랑하다는 두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관계란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등이 서로 연관이 있거나 관련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의 정의에서 눈여겨볼 말은 둘 이상입니다. 손뼉을 치려면 두 손이 있어야 하듯이 관계를 말하려면 사람이든 사물이든 둘이 있어야 합니다. 둘이 있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둘의 관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말하려면 사람이든 사물이든 둘이 있어야 한다. 둘이 있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둘의 관계를 말할 수 있다. 아하, 그래서 국어는 주어와 목적어가 먼저 나오는구나. 둘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는구나. 대개 서술어는 주어를 설명하는 말로 알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국어는 서술어가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국어 어순이 왜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지 이해하셨죠? 하지만 어순은 껍데기, 어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집중하시고요. 난, 널 플러스 사랑해. 관계의 의미상 위와 같이 나는 널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가 함께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순차적인 주어 다음에 목적어, 주어 목적어가 아니라 구조적인 나는 널 주어와 목적어가 한 묶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묶음인 주어의 목적어 다음에 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술어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어엔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 이것이 국어 문장의 구조, 국어 문장의 짜임새입니다. 이제는 문장의 짜임새라는 말이 이해되시죠? 국어를 대표하는 기본적인 국어 문장 구조입니다. 국어는 이러한 언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장 겉을 보면 말의 순서가 보이고 국어 문장이 순차적인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장 속을 보면 말의 짜임이 보이고 국어 문장이 구조적인 주어엔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로 보입니다. 문장의 겉과 속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어순 순차는 이제 그만, 짜임 구조가 핵심, 이것이 본질. 우리는 말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는 말과 관계된 것, 즉 말에 오갈 때의 상황인 정황으로도 말합니다. 상대방이 정황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그것이 주어라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략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는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래도 누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정황으로 다 알아듣습니다. 관계 중심의 국어를 사용하는 우리는 일상 언어 생활에서 말을 대신해 정황으로 말할 때가 무척 많고 액면보다 많은 내용을 알아듣습니다. 정황의 의존도가 높아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문장 성분의 생략 현상이 빈번합니다. 대표적인 국어의 특성입니다. 정황의 의존도가 높은 언어를 정황어라고 합니다. 정황어, 지구상에서 가장 눈치 빠른 민족이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눈치에 해당하는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 영어에는 없습니다. 반면에 말의 위치가 중요한 구조인 영어는 문장 성분을 어지간해서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어와 서술어를 갖춥니다. 심지어 가주어를 만들어 쓰기까지 합니다. 다녀왔습니다가 영어는 I'm home인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 정황으로 누가 누구에게 고백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난과 너를 주어와 목적어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국어는 필요한 말만 남기면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 사랑해가 서술어가 남는 것입니다. 나와 너를 생략하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해로 말하면
생략한 사랑해보다 감미롭게 들리지도 않고 너는에는 상대적 대조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정황어와 구조어의 차이는 위 영상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문장의 겉과 속이 정말 많이 다르죠? 우리가 영어 어순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의 순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의 짜임을, 즉 영어 문장의 짜임새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영어 문장의 생성 원리를 깨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영어 문장의 짜임새를 알아보겠습니다.